뚜뚜뚜뚜뚜 퀘스트 받으러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NPC한테 갑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NPC한테 가서 자 사과를 구해달라고 해요. 사과 여기 있죠? 이걸 받고 야! 그러면 사과 획득. 그리고 나서 이쪽에 사과를 다시 갖다 주면 치킨을 획득하는 퀘스트까지 완료. 굿.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용사의 집에서 이어서 이제 RPG 만드는 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NPC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그쵸? 생각보다 너무 이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자 일단 여기까지 받고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오른쪽 이제 선택지 또는 왼쪽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퀘스트 만들기. 자 NPC는 대화 상대 외에도 플레이어에게 퀘스트를 부여하고 플레이어가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으로 아이템을 지급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NPC 퀘스트를 추가합니다. 퀘스트가 진행 중일 때 NPC가 말할 대화 스크립트 항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퀘스트에서 수집해야 할 이벤트 아이템을 생성합니다. 퀘스트를 NPC 대화에 측정 분기에 연결하고 퀘스트 완료 시 플레이어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생성합니다. 자, 퀘스트 만들기. 잠시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퀘스트를 안 했나요? 한번 볼게요. 아, 맞아요. 퀘스트 만들기가 맞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자, 1번. 자, 이쪽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먼저 NPC에게 새로운 퀘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에서 NPC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잘 보이려나요? 자, 계층 구조에서 NPC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계층 구조에서 NPC 여기 이제 계층 구조라고 하면 이제 하이어라키 뷰 NPC를 선택하고 오른쪽을 클릭하고 컨텍스트에서 크리에이티브 임티를 컨택을 하고 자식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쪽에 크리에이티브 임티 그리고 자식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오른쪽 버튼을 하고 리네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퀘스트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리네임 또는 여기서 F2번 눌러서 이제 퀘스트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퀘스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에서 이제 add 컴포넌트를 클릭한 뒤에 퀘스트 스크립트를 찾아가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퀘스트 오브젝트 누른 다음에 add 컴포넌트 오른쪽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퀘스트 스크립트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거랑 지금 똑같은데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타입 필드에서 스크립트 이름을 애플 퀘스트라고 지정합니다. 여기 타입 필드에서 애플 퀘스트가 대문자인가요? 네, 대문자네요. A랑 Q가 대문자예요. 자, 이렇게 필드를 해주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준 다음에 자, 디스크립션 필드에서 다음과 같이 퀘스트에 대한 짧은 설명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래요. 자, 공수를 위해서 사과를 가져오라는 문구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였어요. 그러면 필드도 추가됐죠. 그리고 단계 완료. 그리고 나서 이젠 퀘스트가 진행 중이거나 플레이어가 완료 조건을 충족했을 때
등 특정 상황에 맞는 NPC 대화를 퀘스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는 퀘스트 진행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퀘스트별로 대화 스크립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계층 구조 퀘스트 게임 오브젝트가 선택되도록 합니다. 라고 해요. 퀘스트를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인스펙트에서 자, 컨버세이션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찾아서 퀘스트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대화 스크립트에서 최초 대화 설정 시 사용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대화 스크립트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이 퀘스트 게임 오브젝트 안에서 컨버세이션 스크립트가 에드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id는 1.1.1, 1.1.1이라고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텍스트는 please 이제 patch me on Apple이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id는 1.1.1, 그리고 텍스트는 please id는 이렇게 please patch me on Apple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컴포넌트를 다시 클릭해주고 컨버세이션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퀘스트를 추가해주고 나서 1.1.2를 추가해주라고 합니다. 1.1.2에는 자, thank you for the tasty apple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만들어주고 하나 더 플러스 해주고 1.1.2였죠. 그리고 이렇게 문구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주는 거에 감사하다 라고 해주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추가해줬어요. 이렇게 컨버세이션 스크립트 컴포넌트마다 포함된 컨버세이션 아이템 아이디는 고유하게 설정해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할당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컨버세이션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헤더를 클릭해서 퀘스트 컴포넌트에 퀘스트인 프로그레스 컨버세이션 필드로 드래그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필요한 아이템을 입수하지 못한 채 NPC가 돌아왔을 때 해당 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에 지금 움직이는 걸 봐서 이 퀘스트 부분을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플리즈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확인. 자, 여기 두 번째도 같이 하나, 두 개 해주도록 할게요. 단계 완료. 퀘스트용 인벤토리 아이템 생성해서 이제 준비된 이제 퀘스트에 대한 인벤토리 아이템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뷰에서 인벤토리 아이템을 추가할 위치를 오른쪽 클릭한 뒤에 게임 플레이 프리팹에 add 인벤토리 아이템의 here를 선택합니다. here. 그리고 인벤토리 아이템 게임 오브젝트 해당 위치에 나타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아마 제가 생각보다 이제 긴장을 여기서 잠깐 이제 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아이템을 클릭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이제 히어인데 히어로라고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왜 긴장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서 긴장을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 화면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게 긴장이 돼서 그렇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 방송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걸까? 라고, 이 녹화가 제대로 있는 걸까? 이거에 제가 신경을 쓰니까 제가 이 작업하는 거에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크리에이터를 꿈꾸신다면 녹화 버튼 누르시고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냅두고 저는 이거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더 편하고.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인벤토리를 히어했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거 사과 맞죠? 금사과네요. 금사과는 사과 밑에다가 떨어뜨려놔야 제맛이잖아요. 여기다가. 괜찮죠? 이게 아마 원래 정통 RPG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맵이 큰데 지금 약간 축소해놓은 버전이라서 일단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나중에 좀 위치를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도 일단 여기다 두겠습니다. 계층 구조에서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했고 리네임을 해주고, 자, 골든 애플이라고 명명해주고, 인벤토리 아이템 오브젝트 이름은 퀘스트 완료를 식별하는 역할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이쪽에 인스펙터 뷰에서 이름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F2번을 눌러서 저는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까 복사해놓던 걸 컨트롤 V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꿨고, 이름을 바꾼 거에서 이 인스펙터에서 인벤토리 아이템 컴포넌트를 찾고 여기에 있죠.
이 컴포넌트는 다양한 수의 인벤토리 아이템을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 자, 카운트 파라미터를 3으로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집으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인벤토리에 황금 사과를 3개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3개 이렇게 작성을 했죠. 컨트롤 S. 자, 이후에 캐스트 아이템을 변경하고 싶다면 스프라이트 필드에서 다른 스프라이트 에셋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스프라이트 필드에서 여기서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변경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프리팹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지금 스프라이트 하이어라키에 이렇게 불러놨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S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apply all 통해서 전체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황금 사과를 캐스트 스크립트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된 인벤토리 아이템을 NPC의 캐스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계층 구조에서 캐스트 게임 오브젝트, NPC 게임 오브젝트,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캐스트 게임 오브젝트의 인스펙터에서 회색 화살표를 클릭해서 Enable on Cast Start를 섹션을 펼쳐주래요. Enable on Cast Start 여기 이걸 펼쳐주고 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사이즈는 1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필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필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해 줍니다. 어떤 걸 추가해 주냐?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요 골든 애플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제 골든 애플 게임 오브젝트는 플레이어가 연결된 NPC 대화 옵션을 선택하여 퀘스트를 활성화한 경우에만 게임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required 아이템 섹션을 펼쳐 사이즈 파라미터를 1로 설정을 합니다. 자, element 0이라는 새로운 섹션이 아래에 나타납니다. 이거를 펼쳐주고 여기에 값을 파라미터를 1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필드는 카운트는 1로 설정을 해주고 어떤 걸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든 애플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자, 캐스트 스크립트를 NPC 대화 스크립트 항목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트를 설정했으므로 이제 캐스트 NPC 대화 분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이제 선택된 대화 스크립트 항목을 트리거하는 응답을 선택하면 이제 해당 캐스트가 활성화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플레이어가 캐릭터와 인사하며 칭찬하면 골든 캐스트를 활성화합니다. 계층 구조에서 NPC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난 뒤에 인스펙터에서 컨버세이션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찾고 편집을 위해서 컨버세이션 스크립트 아이템을 1.1.1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PC에서 하나씩 해보죠. 자, NPC 오브젝트를 선택했어요. 여기 선택했죠. 그리고 난 뒤에 자, 컨버세이션 스크립트를 찾고 여기 찾았죠, 우리. 그리고 1.1.1 이쪽에 있는 스크립트를 열어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열어준 거에 이 퀘스트 부분에 어떤 걸 추가해 주냐면 퀘스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해 줬어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 눌러주고 오케이. 자, 그리고 플레이 모드로 들어가서 변경사항을 테스트하고 캐스트가 시작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캐스트를 할당한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캐스트 받으러 갑시다. 이야이야오. 자, 캐스트 받으러 갑시다. 이야이야오. 자, 캐스트 받으러 가봅시다. 캐스트 받으러 갑시다. 자, 이렇게 보이셨죠? 이렇게 캐스트를 먹고 그럼 아이템이 들어왔죠. 다시 이렇게 애플을 갖다주는 형태가 되죠. 어때요?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됐고 우리는 이제 퀘스트를 보상하면 그러니까 아이템을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을 받는 걸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게임에서 이제 보상을 주는 형태가 단순히 이제 뭐 다른 게임도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심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가지 제가 잠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간은 너무 쉽거나 이게 보통 난이도라고 하면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는 난이도가 그냥 계속 어려운 난이도를 주면 사람은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한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만들 때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난이도보다 약간 어려운 난이도를 줬다가 또 약간 쉬운 난이도를 줬다가 또 약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계속 어려워지는 난이도만 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유저들이 이 게임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원래 게임이나 뭐든지 본인의 수준보다 약간 아주 그 경계가 좀 애매한데 약간 어려워야 재밌습니다.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어떤 게임의 어떤 격투 게임이라고 가정해보면 본인하고 실력을 비슷한 친구들이 재밌잖아요. 본인보다 너무 잘하면 어떤 무력감이 들고 본인보다 또 너무 못하면 너무 시시하니까 약간 어려운 상대 그런 스파링 상대가 있으면 재밌듯이 어떤 퀘스트도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어려워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게임 심리학? 뭐 게임을 만드는 제가 한번 그런 내용도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도 게임 짬바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또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만 다루는 책도 있고 실제로 또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아마 이런 부분은 개발자가 들으면 아마 처음 듣는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걸 개발자들은 아마 모를 거고 개발 말고 이제 기획자들 중에서 이제 좀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건 당연히 아실 테고 개발자들이 이제 만들면서 왜 모르냐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보통 이제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라서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게임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한 가지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게임 심리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마케팅 기법이기도 하고 잠깐 이제 여담을 담아서 이제 뭐 소유 효과나 뭐 손실 회피나 이런 아니면 희귀성의 법칙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변동 비율 강화라든지 뭐 특히 변동 비율 강화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확률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매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게임 안에 사실 이런 게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다 이런 부분이 게임 안에 녹아져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플레이어로서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하죠. 이제 저는 근데 이제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해서 이런 걸 다 이제 알아야 되죠. 이런 게 사실 심리학 기법입니다. 게임에 되게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패턴이나 어떤 패턴이 이렇게 있고 이 패턴에는 특히 어떤 인간의 욕구나 이런 게 게임에 특히 많이 잘 녹아져 들어가 있다. 그게 제가 비유가 이게 적절할진 모르겠어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게임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게임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 이건 심리학에 대한 좀 얘기인데 카지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글로 배운 또는 영상이나 이런 걸로 배운 내용인데 카지노에 어떤 게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카지노 플레이어들이 시계를 보면 벌써 이 시간이 됐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현실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제 현실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걸 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밤이 되었건지 낮이 되었건지 이걸 알 수가 없게. 그리고 세 번째는 거울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랫동안 카지노 플레이어 또는 이렇게 뭘 한 가지에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한 가지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피곤해진 내 모습을 내가 거울로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본래의 형태가 돌아가는 성향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사회 곳곳에 이런 심리가 녹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카지노가 특히 이제 몇 가지 심리를 더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카지노 무슨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카지노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강원랜드를 듣기만 해봤어요, 뉴스에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지노에서는 식사나 주류가 엄청 저렴하거나 아니면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그 매슬로우 욕구 다들 아시죠? 뭐 이런 생리적 욕구, 뭐 어떤 이런 욕구에 따라서 이런 배고픔이나 어떤 이런 욕구, 잠자리나 식욕이나 성욕이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가 그거 하게 되고, 그 다음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음 욕구를 계속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간단한 뭐 이거 말고도 카지노에는 굉장히 확률과 심리가 굉장히 뒤엉켜 있어서 어떤 돈을 딸 수 있게 하는 뭐 스키너 간헐적 강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심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단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이런 기관도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게 카지노나 게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은 다 이런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엄청나게 이거 꿀팁이거든요.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백화점 하나 예시를 들까요? 백화점 여러분들 1층에 백화점 간단하게 가보면 이건 진짜 제가 이제 심리를 오랫동안 저는 이쪽에 공부를 했어서 심리랑 게임이랑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1층에 톨렛 화장실을 가려고 해요.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2층부터 화장실이 있어요. 1층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건축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서 다른데, 자, 이쪽에 만약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꿀팁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문이에요. 현관문이에요. 백화점 입구인데 딱 들어가면 딱딱딱딱딱 들어가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아마 바로 이렇게 다음 거 타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까지 걸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뭐 이렇게 일부러 사람들 걷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걷게 함으로써 이 디스플레이 이쪽에 어떤 게 전시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보게끔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심리를 알면은 세상이 좀 재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는 이런 방식 때문에 이렇게 해놨구나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한 가지 더 백화점 하니까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죠. 백화점에 만약에 갔어요. 특히 이제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하니까 얘기가 나온 건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우측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오른쪽에 되어 있어요. 왜 오른쪽에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소비 심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이 많고 오른쪽 손잡이가 많아서 오른쪽에 쳐다보는 것이 익숙하고,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른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스테디셀러, 뭐 베스트셀러, 뭐 이런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게 될 거고, 지나가면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 다음 물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게 많이 진열되어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많이 눈동자가 이제 가게끔 특가 세일이나 할인 행사, 파격가, 뭐 50% 세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게 사실 다 이제 마케팅이자 심리인 거죠. 좀 이제 새길로 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백화점은 최하단에 바닥, 이제 지하 코너에 식품 코너가 있고, 보통은 이제 맨 꼭대기에 영화관이나 이제 음식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식당이 있고 맨 위에는 영화관이나 음식점이 있을까요? 영화관, 자,
이거는 이제 뭐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샤워 효과 또는 분수 효과라고 하는데, 자, 소비자를 위층으로 요인을 해요. 소비자를 위층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아래층으로 내려가게끔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이제 백화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백화점은 대부분 다 유료 주차장입니다. 백화점은 유료 주차장이 많아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무료 주차장이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것도 다 심리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소비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나 중간층 또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백화점은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특성에 맞게 이렇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요. 이게 백화점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 거죠. 이제 소비 심리학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더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게임 얘기하다 지금 먼 길을 돌아왔는데, 게임에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심리나 이런 게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심리가 누군가에게 의도된 행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더 재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즐기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있죠?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보다 이 개발 지식도 굉장히 뭐 잘 하긴 하지만 이런 잡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책을 평소에 좋아하고, 굉장히 이제 책을 이제 지난 몇 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책의 장르를 안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책을 장르를 가리잖아요. 심리면 심리, 역사면 역사, 어떤 뭐 철학이면 철학, 어떤 이렇게 장르를 가리잖아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이제 의학책이나 이런 건 저한테 좀 어렵죠.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심리나 이런 거는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또 이런 걸 알고서 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또 많이 제가 이 게임에 어떤 심리가 들어가 있는지 진짜 깊게 들어가고 게임 하나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너무 그런가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게임 플레이어 프리팹 Add Inventory Here를 선택하고 나서 닭을 보상으로 제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펙터에서 인벤토리 아이템 컴포넌트를 찾고 나서, 자, 여기 마지막인데 NPC 옆에 공간을 선택해서,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프리팹 한 다음에 인벤토리 아이템 히어를 눌러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스프라이트에서 닭을 선택해 주래요. 닭을 선택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줬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애니메이터 체크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리네임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고, 계층 구조에서 이름을 먼저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리워드 아이템 섹션을 선택해주고, 여기서 파라미터를 1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먼트에서 치킨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 치킨 오브젝트는 비활성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이렇게만 해놓고, 자, 단계 완료 해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뚜뚜뚜뚜뚜 퀘스트 받으러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NPC한테 갑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NPC한테 가서, 자, 사과를 구해달라고 해요. 사과 여기 있죠? 이걸 받고, 야! 그러면 사과 획득. 그리고 나서 이쪽에 사과를 다시 갖다 주면 치킨을 획득하는 퀘스트까지 완료. 굿입니다. 자, 짜잔. 여기까지 오늘 간단하면서 아주 재밌는 퀘스트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별로 안 남았죠. 이제 플레이어 경험 개선이랑 모험 시작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